순자 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을 했던 것 중에 순자 씨는 어쨌건 사람 시선 마주치고 미소 짓고 고개 끄덕이기 이런 기본적인 거를 사람들에게 참 잘해서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순자 씨가 가지는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순자 씨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영식이나 영호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눈에 차지 않을 거다. 광수 하면 5급, 영철하면 국가대표.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야 순자 씨는 만족할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그런 거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내가 그럴 거면 전문직 만나지라던가 속물 취급이라는 느낌을 바로 이제 받아버렸던 거. 실제로 영철 씨가 순자 씨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던 회차가 아닌가. 영철은 웬만한 전문직 이상의 결실을 이룬 사람이지. 국가를 대표해 본 경험이 있다는 거는 그건 대단한 거 아니야? 국가를 대표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그 그룹에서 자기를 단련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런 표현은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래 자기 분야 상위 1%인데 너무 자기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8급 공무원이면 이 정도 전문직은 만나지 여자가 8급 공무원이면 이렇지 약간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결국 이게 공무원이면 어쩔 수 없나? 인간이 숫자로 나눠져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잖아. 내가 아는 공무원분들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기존에 공무원 출신 분들 나왔을 때도 안 그랬잖아요. 너무 약간 이 운동선수 그리고 자기는 안정적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급을 나누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분 나쁘거나 긁혔거나 이럴 때 이제 웃음으로 상대에게 그런 비난을 하긴 하니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1대1로 심야 데이트를 하게 된 영철 순자인데 여기 안 왔잖아? 그러면 난 맥주 아니고 소주 깠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영철과 반갑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순자 머릿속에는 누가 있냐면 광수가 있습니다. 광수랑 이날 데이트를 하면서 순자가 착각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게 순자 씨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순자 씨가 괴로울 수 있는 게 순자 씨의 패턴을 보면 그 진실된 사람을 만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실질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 불편한 얘기도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배려를 해야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대화거든. 하지만 내가 배려만 받아왔던 사람이라면 내가 배려받는 게 보통의 대화라고 생각해. 그게 기준으로 잡혀버려. 20대 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30대, 35세 보통 그걸 기점으로 너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넘어가면 나를 배려만 해주는 남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갈 곳이 없거나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갈 곳이 없으면 어때? 순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원하지 않아. 얘네들은 어장으로 들어갈 뿐이야. 그러면 두 번째,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순자 씨가 이런 사람에게 빠질 수는 있지만 이런 사람은 그냥 간보다 가는 거야. 그러면 순자 씨는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 돼버리는 거지 결국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 순자 씨가 채식이고 이걸 떠나서 만약 영철과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 이 사람이 또 바꿔야 되는 부분, 내가 바꿔야 되는 부분 얘기하면서 갈등을 할 수도 있는데 순자는 전에 영철하고 차 안에서 대화를 했을 때처럼 근데 하면서 상대 말을 다 반박했단 말이야. 그 말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절대 꺾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순자 씨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만약 사람들과 이 주변에서의 얘기에도 굉장히 웃으면서 근데 하면서 반박을 계속 하고 있을 거야. 절대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아. 변화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로 이어지냐면 그 본인을 맞춰주는 사람만 곁에 남아. 그런데 35이 넘은 잘난 남자가 여자한테 맞춰주기만 하고 살아? 안 살아요. 서로 맞춰줘야 그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나한테도 희생하고 나도 희생하고 하면서 맞춰가는 거지. 그냥 맞춰주기만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요리 2번 하는 정도의 그런 정성을 쏟는 그런 남자는 갈 곳이 없거나 뭔가를 노리는 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사랑하게 되고 나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순자가 바라는 잘난 남자 중에는 없어. 거기에서 순자 씨의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 씨는 굉장히 매력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거지만 그 안에서 풍요 속에서 빈곤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야. 순자 씨가 그 전략을 바꿔야 돼. 방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가야지. 하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조금 부족하고 갈 곳 없는 사람과 만나던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배려받고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살든가. 아니면 내가 더 이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려는 시도를 해보던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잘난 사람들을 만나던가.
순자 씨는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되잖아요. 직업도 좋고 외모도 좋고 그리고 밝게 웃고 리액션도 좋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쨌건 이 두 길 중에 가야 돼.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본인이 바라는 시장과 본인을 원하는 시장이 달라져 버려. 이러면 나중에 진짜 뭐랄까 그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사기꾼만 꼬이는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나이가 이제 들수록. 그래서 지금 그 전략을 양쪽 방향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 그래서 순자는 나는 소주 깠을 거야 이러지만 마음속에는 광수. 근데 영철은 생각보다 직진이죠. 자기 말을 지키려는 사람. 옥순 씨가 지금 뭐 속된 말로 가장 안 달라 있는 대상이 영철이죠. 이 사람은 지금 심지가 고다. 분명히 내 앞에서 수줍어하고 능글능글하고 그런 면이 없는데 심지가 고다. 안 넘어와. 분명히 순진하고 착한 사람인데 근데 안 넘어오네. 그러니까 옥순 씨가 뭐랄까 가장 설레는 사람이 서서히 돼가 버리지. 내가 원하는 약간 그런 순수한 사람. 그런데 내가 만나는 흔한 남자. 그러니까 옥순 씨의 시장도 되게 좁거든요. 순자 씨만큼이나 좁은데 옥순 씨는 순수하고 좋은 사람,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을 원해. 그런데 또 남자로 보이는 사람을 원해. 그럼 여기서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옥순 씨 앞에서는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뭐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만 보는 그런 사람들은 옥순 씨를 만나면 보통 쫄아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쫄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센 척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작은 별 드립이나 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긴장을 너무 한다거나. 근데 영철은 긴장하고 분명히 얘가 그렇게 그런 면이 있어. 순수한 면이 있어. 근데 안 넘어와. 그런 또 자기를 설레게 하고 대등하게 말하는 그런 게 있지. 광수는 나처럼 그냥 드립이나 치고 좀 그런 가벼운 면이 있고 이 사람 속으로 재고 있는 거 뻔히 보이고. 그래서 지금 옥수는 광수가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아마도 영철에게 더 끌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옥순 씨가 뭐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모르겠어. 아니 뭐 옥순 씨의 어떤 뭐 의도나 이런 거는 의심하지 말고 순수하게 어쨌건 솔로 나라에는 이성을 찾으러 왔다라고 가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모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너랑 하고 싶었지. 옥순의 플러팅에도 영철은 꿋꿋하게 순자를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순자는 이제 다행이다라고. 그래서 혼자 먹게 하지는 않지. 영철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자 씨가 가진 생각 중에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작아 보여. 광수는 커 보이거든요. 광수는 나를 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5급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광수를 생각하면 영철이 작아 보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말은 지키지. 그러면서 뭐 역시 의리 해가지고 또 하지만 말로 안 해. 근데 이제 또 말만 안 해라는 식으로 얘기거든요. 말만 안 해라는 거는 표현도 좀 해라는 살짝 좀 얘기가 있죠. 표현도 좀 해. 그래서 순자 씨가 이게 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옥순 씨 못지않은 굉장한 포시자였을 거예요. 어떤 이 미소, 순자 씨의 웃음, 밝음 이런 거에 끌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자 씨를 좋아했을 거야.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도 이제 순자 씨의 어떤 밝음 때문에 좋아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점점 이게 시장이 좁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거거든요. 그게 이런 포인트예요. 예,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도 이제 경험이 생기거든. 경험이 생겨서 그 웃음을 이제 구분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웃음 속에 있는 그 뼈가 뭐 나를 지적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에게 뭔가를 더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실제로는 불안한데 그걸 감추려는 사람인 건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남자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걸 연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영철 씨가 순자와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다음날 옥순에게 가. 그러면 역시 영철 나를 연막으로 사용했네 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면 옥순 씨가 지금 여기에서는 뭐 외모가 순자 씨와 다르죠. 뭐 누가 더 낫다 이런 걸 떠나서 옥순 씨가 예를 들어서 순자 씨랑 그냥 똑같이 생겼어. 그랬다고 쳐도 행동으로 보면 영철이 순자보다 옥순한테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안 된다는 걸 느꼈으니까. 그러면서 옥순하고 데이트를 했을 때 그게 순자 씨는 연막이라고 생각하겠지. 여기서는 아 역시 남자는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외모 때문에 간 거 아니었거든. 최소한 영철은 아니었어요. 최소한 영철은 그런 외모나 이런 거를 영철이가 더 선호하는 외모는 처음부터 옥순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영철 씨는 뭐 이렇게 뭐 날씬하고 키가 큰 사람을 선호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순자는 영철에게 이제 말만 안 해.
라는 게 이제 말도 좀 해라는, 이 와중에도 슬쩍 말도 해라고. 그러면서 이제 뼈가 있는 농담을 하면서 이제 웃어버리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민물 새우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제작진이, 이번 기수의 제작진이 살짝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어.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뭐 편파적이다 그 뜻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제작진이 지금 출연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출연자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은 출연자가 이제 확 구분되는 것 같아. 여기서 확실한 건 순자 씨에 대해서는 그닥 호의적이지는 않아. 그냥 날 것의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하고, 제작진이 확실히 호의적인 사람은 영호야. 영호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야. 근데 이제 그게 호의적인 이유가 영호의 어떤 모습들, 좋은 모습들을 더 담으려고 하는 거고, 또 순자 씨의 어떤 보면은 그런 부분들,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으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뭐 객관적인 포인트일 수 있겠죠. 그 여기서도 이제 다슬기탕인가 보네라고 이제 영철이 하니까 그렇구나, 안 보이네. 순자 씨는 이제 다슬기탕인 걸 부정하고 싶고, 근데 밑에 깔려 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은 우리가 민물 새우탕 했어. 아니 해물 먹는다며. 그래서 민물 새우탕으로 끓여줬어. 그래서 프리미엄 매운탕이야. 이게 보니까 자리별로 약간씩 맛이 다른가 봐. 현숙님은 맑은 탕이었고 뭐 지리 같은 거였고, 그리고 정숙님은 또 매운탕이고 이래가지고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작진이 굉장히 신경 썼잖아요. 솔직히 여기 저거 누가 끓였겠어. 어디서 사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왔어도 일이지, 돈이고. 민물새우탕 비싸다고? 비쌀 것 같아. 왠지 이렇게 흔하게 들어보지 않은 음식들은 보통 비싸잖아. 그래서 제작진이 야, 우리가 진짜 프리미엄으로 준비했다 진짜. 그 장면에서도 보면은 순자를 배려한 이제 그런 자막이 써 있어. 그 문구에 지난주차에 보면은 제작진이 순자를 위한 매운탕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어디 보자. 그거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것도 아예 그냥 딱 갖다 박아놨단 말이야. 채식주의자 순자 배려. 우리가 진짜 채식주의자 순자 때문에 이거 다 했다. 프리미엄으로 그냥 우리가 준비했어. 심지어 순자한테는 특별히 비싼 민물 새우탕 준비했다. 지금 제작진이 지금 유세하고 있어. 이렇게 했거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매운탕에 대해서 채식주의자, 딴 사람도 아니고 채식주의자 순자를 배려해서 우리가 이제 다슬기까지 곁들여가지고 진짜 맛있게 민물새우탕으로 지금 맛을 냈어. 다슬기탕은 다슬기 가지고 그냥 뻑뻑해. 이거는 그냥 다슬기를 곁들인 점점점은 할말한. 아유 진짜 우리가 진짜 제작진이 약간 이렇게 느껴지지. 제작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순자 씨가 이제 이걸 먹으면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채식은 아니긴 하지만 준비해줬다고는 하지만 하면서 이게 이 인간적으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메뉴가 이걸로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다들 나 때문에 이거 먹네. 그래도 맛있다. 제작진분들 고맙네. 그런 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맛이 없어도 이거 그래도 맛있다. 그래도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어. 이게 그래도 나 때문에 이렇게 다들 매운탕 먹네. 그래도 뜨끈뜨끈하니 그래도 좋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이야, 사람은. 저렇게 하고 또 그냥 넘어가면 약간 뻔뻔해 보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근데 저거를 제작진이 저렇게 말하니까 이거를 박아놓는 거야. 채식주의자 순자 우리는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추식주의자 순자를 나머지 11명이 다 배려했어요. 그래서 매운탕 심지어 프리미엄으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기껏 이렇게 준비해줬는데 여기서 준비해줬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채식은 아니긴. 아니 그렇게 말하면 엄밀히 말한 채식으로 기준을 하면 본인도 채식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말한 엄밀히 말하는 채식에 저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자기가 어떤 메뉴를 달라고 하든가. 이게 너무 주관적이야. 순자가,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 좀 황당했을 것 같아. 순자가 말하는 그 페스코의 저 메뉴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페스코 베지테리안 입장에서 저 민물 새우탕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순자의 어떤 이런 불평을 들어야 되는 건지 제작진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순자 씨의 이런 모습들은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보고 이러면 바로 알지. 그래서 이게 순자 씨가 느끼는 내가 연막이 되었다라는 거는 순자 씨가 어떤 외모가 부족해서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 지능이 부족해서 아무튼 그렇게 순자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영숙 씨도 빠가사리탕 먹고 빨리 들어가서 이빨 닦자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 사람 지금 빠가사리탕 향이 입에 남아있는 거 되게 싫구나. 지금 빠가사리탕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지금 고춧가루 끼고 그리고 입에서 냄새나고 이런 거 지금 불편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만약 영숙 씨가 그 말 들었다면 이 사람 지금 평소에 안 먹어봤던 거 먹고 이래가지고 입에서 냄새 나는 거 지금 싫구나라고 할 수 있거든. 그때도 순자 씨가 카페 가자고 해서 카페 가잖아.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캐치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 순자 씨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모순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말을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게 그 신념이 모순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의 취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그거를 나는 비난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그 거북이 코에 꽂힌 빨대를 보면서 빨대를 쓰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아이들 혹은 뭐 그런 어른들도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제 인간이 쓰는 그 일반인이 쓰는 빨대보다 실은 우리가 이게 쓰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공장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게 훨씬 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지.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빨대가 종이 빨대로 바뀌면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훨씬 더 유리해지거든.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위해서 ESG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대기업 입장에서는 ESG나 이런 식의 환경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작은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아버리는 데 활용이 되고,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의 신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게 또 세상의 목소리가 되면 이게 대기업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는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또 논리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거를 신념으로 믿고 있는 사람의 신념을 깨기 위해서는 정말 반박하기가 어려워. 세상에 또 그런 지식들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공부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대기업의 연구에 의해서 세상에 뿌려진 것도 많고, 거기서 진실을 구분해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환경이나 아니면 채식을 통한 이런 거 내가 하나하나 반박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거를 믿기도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신념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신념이 어쨌건 또 새로운 정보, 어떤 지식을 또 만나게 된다면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진 논리나 모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수고로움을 감수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스스로 검열을 계속 해야지.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뭔가 수고롭게 한다? 이거는 오징어 게임 성기용 같은 행동이야. 시발 기훈이 형이지. 그 오징어 게임에서 비난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채식은 아니긴 하지만 준비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제작진 입장에서 황당하지. 여기 지금 이 뭐 저런 거 탄 같은 거 준비하는 거 여기 있는 뭐 막내 작가들이나 뭐 그런 친구들 나름 뭐 사회 신입인 애들이 뭐 순자 씨나 비슷하거나 순자 씨보다 어린 애들이 이거 다 발로 뛰면서 준비했을 텐데 직접 끓이진 않았겠지만, 여기서 보니까 지금 탕 6개가 다 다른 걸 보면은 뭐 한 군데서 주문했어도 다 나름 주문해가지고 그렇게 새벽에 가서 부탁해가지고 주문해서 왔을 텐데, 그런 수고로움을 그냥 준비해줬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채식은 아니긴 한데, 그러면 본인은 뭐 엄밀히 채식이야? 이게 채식이 아니면? 본인도 채식 아니잖아요. 엄밀히 채식 아니잖아. 그럼 페스코 베지타리안이면 이것도 페스코 베지타리안을 위한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 무언가를 진짜 한다면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소비를 안 하면 인간이 살 수 있나? 세상이 돌아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 안에서 어떤 절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죠. 우리가 환경적인 무언가를 산다. 환경 관련 굿즈를 산다. 애초에 아무것도 안 사야 돼. 공장이 안 돌아가게 해야 돼. 아무것도 소비를 안 해야 돼. 핸드폰? 한 번 사면은 안 바꿔야 돼. 핸드폰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야 돼. 인터넷도 720으로 하고 높은 걸로 화질 좋게 하지 마. 그래서 저희 채널은 화질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지구 환경에 큰 그 영향이 있어요. 스타벅스도 환경 생각하면서 매달 텀블러 새로 파죠. 텀블러 이쁘게 잘 나오니까요. 그리고 농업이 동물을 해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농업도 동물 해쳐요. 일단 동물이 살 지역에다가 인간이 농업을 지어버리니까 걔네들이 당장 쫓겨날 거 아니야. 그 지역에서. 그리고 살충제나 이런 것도 뭐 곤충은 동물 아닌가? 곤충이 죽으면 동물들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실은 그것도 영향 미쳐요. 절대 농업이라고 해서 동물의 생존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환경을 정복해 가면서 생존했습니다. 그게 너무 차가운 얘기지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돼. 나무도 생명이에요. 맞아. 진균류도 생명이고, 어떻게 보면 지구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진 생명체는 진균류예요. 동물 식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순자님 말대로 문화의 차이야. 특히나 이게 결혼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순자 씨는 근대 순자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한 것처럼, 근데 나한테 맞춰, 근데 내가 오라, 이게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아.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어떤 가치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나도 채식이나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 존중해요. 그리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그게 가진 어떤 약간의 모순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고, 그게 왜 근데 멋있냐? 그들은 그걸 위해서 희생하거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거든. 그래서 멋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작진들 생각해보면 저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이제 노고, 제작진들 보면 환경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출연자들이, 여기 제작진들은 물론 내가 이제 뭐 여기서 나는 솔로 제작진들 뭐라고도 하고 어쨌건 그 시청자 입장이니까 솔직히 대단하잖아요. 그 한 주도 안 쉬고 계속 저거를 매주 찍어내고 있단 말이야. 진짜 저게 한번 가면은 5박 6일 동안 제작진도 같이 가서 뭐 거의 날 새고 일을 할 텐데, 그 뭐 몇 달마다 한 번씩 있긴 하지만 그거를 하는,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 뻔히 알면서 저거를 뭐 준비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같은 출연자들한테 감사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채식은 아니지 이러는 게 너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채식에 대한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 같다 보니까 그게 불편한 포인트야. 근데 여기서는 이거 되게 고맙다. 아 이거 민물새우네. 아 내가 또 해물 먹는다고 또 민물새우 준비했구나. 아이고 고맙네. 새우 좋아해요? 그러면서 새우 좋아하죠. 다행이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 얘기가.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뭐 이렇게 뭐 고맙다, 미안하다 약간 이런 감정이 있어야지.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포인트예요. 그래서 왜냐면 다슬기에 생명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순자 씨를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어요. 순자 씨 기분 좋게 내가 맞춰줄 수 있어. 그리고 저거를 또 나도 실은 여기서 좀 이방인 같아서 이렇게 좀 특별하게 어떤 신념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면서 해줄 수 있거든. 광수처럼 말해줄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그 마음속에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한다라는 생각은 없어. 그 생각 갖고는 맞출 수 없어. 왜냐면 그걸 평생 하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순자 씨는 연막을 당하거나 결혼으로 갈 때 부족한 사람들밖에 안 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이게 진짜 편식이라고 봐야 되나? 왜냐면 다슬기는 해산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페스코는 다슬기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애초에 페스코가 생명체를 먹는 거잖아요. 페스코가 생명체를 안 먹는 채식이 아니잖아. 다슬기는 해산물이잖아. 그럼 본인이 말한 페스코에 맞잖아요. 본인이 말한, 본인이 붙인 본인의 꼬리표에 맞는 품목인데 왜 그거를 그러지? 본인이 그러면 스스로가 엄격한 채식이 아니면서 왜 이 메뉴에 대해서는 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는 거지. 그게 모순이야. 그러니까 이게 순자가 가진 페스코 베지테리안이라는 거 자체의 모순은 일단 차치하고, 그건 됐고,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순자 안에서의 모순이 나는 페스코 베지테리안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페스코 베지테리안에 맞는 음식 짠.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채식은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엄밀히 말하면 채식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채식이 아니어서 엄밀히 말하면 채식이 아닌 게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페스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채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먹어요. 뭐 선호하는 음식은 이런 게 있고, 뭐 다슬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이해해. 내가 자기 자신을 엄밀히 페스코, 엄밀히 말하면 채식은 아니에요라고 말했으면 이해하는데,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나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입니다 하고 채식이라고 해서 규정을 했잖아. 그러면 저 음식은 페스코 베지테리안을 위한 음식이 맞지.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채식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버려. 그런 게 모순이라고. 그냥 순자님의 이 앞뒤 말이 거기서 이제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철도 혼란스러워. 어디까지인 거야? 분명히 영철은 들었거든. 너 페스코라며?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것처럼 이제 물어봐 주거든요. 그래서 영철이 물어보는 거든. 순자가 분명히 자기소개 때 나는 페스코입니다 라고 규정했어. 그러면 이건 페스코 채식을 위한 음식이 맞아. 근데 이거는 또 엄밀히 말하면 채식이 아니래. 그래서 순자의 말에 모순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영철이 그러면 너는 그러면 어디까지냐? 네 말에 따르면 채식을 위한 음식 같은데 또 엄밀히 말하면 채식이 아니야? 그러면 너는 엄밀히 말하면 채식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야? 근데 또 순자는 자기 자신은 엄밀히 말해서 채식이잖아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니까 페스코 채식주의자잖아. 그러니까 영철은 혼란스러운 거지. 순자 씨의 말이 앞뒤가 달랐거든. 그러니까 영철 씨가 그러면 너 어디까지야? 근데 여기에서 자기소개 때 얘기하긴 했는데 하면서 자기는 또 명확하게 얘기해. 자기소개 때 얘기한 거 영철 씨가 알아요. 알고 물어본 거야. 그거 기억 못해서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여기서는 나는 중간 정도. 그래서 채식은 보편적으로 5가지로 나뉘는데 나는 중간 정도 하면서 5가지라고 하거든. 아니 그러면 이 음식도 그 중간 정도를 위한 음식이잖아요. 순자 씨가 지금 영철 씨 말 못 알아들었거든.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이랑 이거랑 또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채식이 아니야. 그러면 본인도 엄밀히 말하면 채식이 아닌 거잖아요. 제작진이 해둔 음식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 나에 대해서는 확실한 꼬리표, 멋있는 딱 규정되는 단어. 나는 그래서 완전 살점 안 먹고 해산물이나 동물들의 부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영철이 알고 물어본 거예요. 방금 이게 또 엄밀히 채식이 아니라고 하니까 물어본 거야. 영철 씨 지금 알고 물어본 거야. 코딩을 배우면 일단 그 단어를 정의하고 들어가거든요. 식물성 버터는 그냥 마가린을 식물성 버터라고 파는 세상이에요. 마가린하고 식물성 버터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 아니 회는 좋아한다고 했어. 분명히 먹는다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 순자 씨는 영철이 내가 채식주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모르는. 알죠. 아니까 빠가사리탕 먹었지. 아니까 빠가사리탕 먹었지. 근데 그때 순자가 페스코였기 때문에 그때 셋이서 같이 탐색을 해가지고 빠가사리탕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랬던 영철이 모르겠냐고. 순자 씨의 이 기준을 모르겠냐고. 근데 여기선 또 다슬기 가지고 저렇게 불평을 하니까 영철 씨는 기준이 뭐야? 나는 잘 모르니까 빠가사리탕은 되고 회는 되고 다슬기는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엄밀히 또 채식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엄밀히 채식이 아닌 거야? 라고 말한 거거든. 영철이 모를 리가 없죠. 순자 씨랑 첫 데이트면 그래도 아니 그때 같이 회를 찾으러 빠가사리탕을 찾으러 그렇게 다녔는데 물고기 살점은 살점이 아닌가요? 산채로 살점을 따는 게 회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를 굉장히 저렇게 규정하고 그 안에서 또 음식에게는 엄격하고 음식에게 엄격하다는 것도 제작진에게 엄격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에 대한 기준과 남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고등동물을 이어서 안 먹는다. 인간에게 가까운 존재여서 안 먹는다. 동물들 사이에서도 구분을 한다.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낙지의 지능이 높다. 근데 닭하고 해산물을 먹으면서 또 포유는 안 먹는다. 포유류, 조류, 뭐 해산물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또 이 안에서도 또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도 막 페스코 베지터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하는데 아니 안다니까? 영철 씨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니까 본인에게는 그 잣대가 들이대져 있는지를 다시 물어본 거지. 뭐 우유는 그렇다고 쳐. 우유는 어쨌건 생명을 해치는 건 아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달걀은 뭐 무정란만 먹나? 그래서 살점만 안 먹는? 이게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서운하겠어요. 이 포세이돈이 진짜 울다 가겠어. 물속에 있는 존재들은 존재도 아닌가요? 우리 살도 살인데 아주 슬퍼하겠어요. 이게 식습관은 문화다. 맞아, 문화야. 문화인데 다른 문화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문화를 따를 수도 있는 거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문화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낯설에 왔으면 낯설의 문화를 따를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과 살려면 이 사람의 문화를 따를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서로가 절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순자는 절충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 지금까지는. 본인 말대로 문화야. 문화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왜 본인이 더 앞서간 것처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소하니까 라는 표현을 하냐는 거지. 생소하진 않아요. 주변에 뭐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 먹는 모습을 볼 때 와 맛있겠다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저게 동물로 보이니까 별로 안 먹고 싶어. 그러면 이게 뒤에서 또 닭도리탕 얘기하거든. 나는 그 부분도 물론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아니면 회 밑에 깔린 무들 그거 안 먹잖아. 다른 사람이 그거 먹는데 근데 그거는 뭐 안 먹고 회만 먹어. 나는 육식주의자니까 그래서 회만 먹어. 아무렇지 않거든. 마치 그 닭도리탕에서 닭이 그냥 건져낸 거 먹어. 뒤에서 닭도리탕에서 감자만 먹는 건 좀 별로래.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주인 곳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남이 좋아하는 주인 곳에 가서 거기서 본인이 채식주의자니까 채식만 하는 것은 싫어. 남은 고기 먹고 줄을 먹고 그러는 게 손해보기 싫어하는 성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게 동물로 보이니까 별로 안 먹고 싶어. 그러면 탕 속에 동물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건져갔어. 근데 본인이 감자만 먹는 게 싫다. 그거는 앞뒤가 또 안 맞는 거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냥 안 먹고 싶다며.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왜 안 먹고 싶은 거 그냥 안 먹게 해주는 건데 왜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닭볶음탕. 상대가 이제 손맛이 느껴지는 닭볶음탕이 땡기는 날 같이 먹고 싶은데 안 되네. 닭볶음탕 먹으면서 거기 감자도 있고 당근도 있고 채식으로 할 수 있는 그 닭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순자 씨는 라면도 먹고 하잖아요. 그 국물을 예를 들어서 소고기 다시다를 넣은 걸 먹잖아. 그런 정도의 어떤 모순을 견디는 분이잖아요. 어차피 그런 소고기 다시다나 이런 걸 드시는 분이니까 그 국물에 고기가 있는 것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에서 순자 씨가 아니 나는 이게 채식이다 보니까 고기가 들어간 국물 자체가 좀 이렇게 역하더라. 잘 안 맞더라. 그러면 이해해. 그러면 진짜 100% 이해해. 그러면 존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서적인 거부감이란 말이야. 그 너를 위한 음식에서 내가 곁다리만 먹는다. 그게 손해보기 싫어. 그리고 닭볶음탕 같이 먹으러 가서 거기서 반찬들 먹으면서 김에다가 박사 먹어야지. 그래서 닭이랑 같이 끓이기만 해도 채식에 영향이 가는지. 근데 거기서 감자만 빼서 먹을 수는 있긴 한데 거기서 감자만 빼서 먹을 수 있대잖아. 역하지 않은 거야. 거기서 동물 소스가 있다고 해서 그게 막 역하고 못 먹겠는 건 아닌 거야 지금.
그리고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야. 계산하는 마음이야. 순자 씨는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더 신경 쓰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5급 국가대표 이 정도가 돼야 내가 만날 수 있어. 뒤에서도 그런 안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게 본인이 속물이라는 거에 굉장히 긁히잖아요.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 본인이 두려운 부분을 건드린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은 마음. 더 이런 어떤 결혼이든 연애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또 대우받고 싶은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그 결혼을 해도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순자 씨는 그래서 영식 씨를 절대 만나지 않아. 물론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영식 씨를 지금 만날 사람은 여기서 없지만 영식 씨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순자 씨가 말하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어도 만나지 않아. 닭도리탕은 감자라고요? 맛있긴 하지. 만약에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동물을 되게 사랑하고 이런 거 아는데 동물을 이제 되게 사랑하는 것다고 하면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지. 사랑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이제 편협한 거지. 이런 비논리들이 이제 동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군에 대해서는 내가 막 밥도 주고 이러는데 또 다른 동물군은 또 유해하다고 또 멀리하고 똑같은 포유류인데 아니면 뭐 똑같은 조류인데 내가 키우는 동물과 내가 키우지 않는 동물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냥 세상의 동물 자체를 그렇게 구분하고 내가 보기에 이뻐서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내가 보기에 귀여워서 내가 보기에 슬퍼 보여서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감정 때문에 벌어지는 모순이고 그게 물론 뭐 적는 동물을 뭐 딱히 사랑하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또 안 상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생태계가 잘 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은 닭볶음탕이 당기니까 닭볶음탕 먹자. 그러면 너는 감자 먹고 당근 먹어. 이러면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게 내가 채식을 하는데 가가지고 너는 감자 먹고 당근 먹어. 그러면 그래? 내가 감자랑 당근 다 먹어도 돼? 그래 고마워. 난 이럴 것 같거든? 아니 오히려 거기 있는 감자랑 당근을 다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거기서 원래는 닭도리탕에 닭 반, 감자 반, 당근 반 먹는 건데 거기서 내가 감자랑 당근을 더 많이 먹는 거면 이 사람은 균형 잡히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나 때문에 감자랑 당근을 양보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배려받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반대로 채식이라면 당근하고 감자? 근데 채식인데 당근을 싫어해? 그러면 감자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럼 편식 때문이지 채식 때문은 아니잖아. 근데 그거는 대등 똑같아야 돼. 똑같이 먹어야지. 야, 내가 너네들 때문에 손해봐야 되니라는. 여기서 주 음식이 내 거여야지. 나를 배려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 내가 남을 배려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저기서 너네가 감자 덜 먹게 되는 건데 괜찮겠니? 너네도 감자 당근 먹고 싶을 텐데 라는 생각이 먼저 나오거든. 여기서도 순자님은 그랬잖아요. 공감도 지능이라며. 저 요리를 준비했던 제작진에게는 공감이 안 돼? 같이 닭도리탕을 그동안 얼마나 먹고 싶어서 갔을지 닭도리탕을 먹고 싶었던 사람한테는 공감이 안 되고 닭도리탕을 먹으러 가서 닭도리탕 안에 감자랑 당근도 같이 음식의 조화를 느끼고 싶었던 사람의 마음은 공감이 안 되나? 그냥 내가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주 음식이 아닌 것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제 닭도리탕에 있는 당근보다는 이제 우선순위가 좀 높은 게 많은 거지. 닭도 있고 감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순자 씨가 가지는 그런 개선돼야 되는 점들이죠. 내가 남들에게 희생하는 상황에 대한 역치가 너무 낮다고 해야 되나? 못 가진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비교나 이런 게 좀 크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이제 기분 안 좋지 않을까 하면서 웃어. 저거 전혀 웃기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 말이 굉장히 곱씹을 만한 말이어서 전혀 웃기지 않아.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거는 이제 웃어. 자기는 당연한 얘기를 했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감자랑 당근을 먹으라고 해? 그게 말이 돼? 그럼 농담이지? 하하.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거든. 순자는 저게 굉장히 웃기다는 식인데 영철도 지금 못 웃잖아. 영철 웬만하면 지금 맞춰주고 싶은 상대 못 웃어 지금. 그래서 네가 반반 섞인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감정이냐. 근데 순자 씨는 이런 질문들이 이런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게 아마 싫을 거야. 영철의 질문 때문에 자기의 어떤 좀 남들과 다른 부분을 계속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영철이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느끼고 있어. 그래서 순자는 뒤에서 서로 긁었다라고 하거든요. 영철은 긁으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춰가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닭볶음탕, 본인은 닭, 나는 감자? 이건 심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땐. 아니, 본인은 닭, 나는 감자, 이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본인은 닭은 동물이라며, 그래서 아예 그냥 먹고 싶지도 않다며. 그러면 본인에게 남는 건 감자지. 이게 닭도리탕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어서? 아니, 본인은 애초에 닭도리탕에서 닭은 그거라면, 예를 들어서 닭도리탕을 먹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렇게 생명이 있는 탕은 먹기 싫어. 그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냥 그 상대가 심하다라고 하는 게 그치. 그게 손해본다는 것 때문에 순자 씨는 그게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해.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 자기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 근데 그게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타인을 배려할 줄 몰라. 본인은 채식이니까 감자 먹는 거고 앞에 있는 사람은 채식이 아니니까 닭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는 내가 못 먹는 걸 먹는 거잖아. 상대는 내가 못 먹는 거 먹고 나는 내가 먹는 거 먹고. 그렇게 박치환해서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상대는 좋은 거 먹고 나는 안 좋은 거 먹고, 상대는 비싼 거 먹고 나는 안 비싼 거 먹고, 똑같이 돈 내는데 뭐 이게 결국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순자 입장에서 저게 안 좋은 이유지. 이게 이제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영철 씨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면 같이 일단 닭도리탕 먹을 수 없고 결국 똑같은 걸 먹어야 된단 말이야. 결국 똑같은 걸 먹으러 가야 순자 씨가 쌓이는 게 없어. 지금 그러면 순자 씨가 그 앞에서는 웃겠지만 닭도리탕을 먹으러 가면 순자 씨는 속으로 하나씩 쌓이겠지. 최소한.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다른 예시가 이제 파닭인데, 파닭 시켜서 너는 파 먹어, 우리는 닭 먹을게,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르지. 파는 약간 양념이잖아. 근데 파닭을 시키면서 거기서 치즈볼 같은 거 시켜 먹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파닭을 먹을 수는 있는 거잖아. 그리고 파닭은 파와 닭이 합쳐져서 하나의 맛을 내는 거고, 지금 닭도리탕에 당근과 감자는 그것만 건져서 먹어도 충분히 완성된 건데 치즈볼 되지? 치즈볼 안 돼? 순자씨 기준으로는 치즈볼 되잖아요. 그래 먹태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엄마가 항상 찌개를 2개 끓여주고 했던 게 순자의 인생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주변 사람도 당연히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이제 기본값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것도 순자 입장에서는 되게 배려라고 생각해. 내가 함께 한 상에서 먹어주는 것 자체가. 그 말을 하면서 또 웃어. 안 웃겨. 왜냐면 지금 현실적인 기준을 서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영철은 여기서도 되게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영철은 이게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같이 살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 근데 순자는 이런 질문을 투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순자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배려받고 세련된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보통은 평범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건 영철은 이해했다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머릿속이 아마 좀 복잡해졌을 거야. 이제 영철 씨 표정을 보면은 이를 악무는 그런 표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을 참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근육이 힘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입을 이렇게 꽉 다물 때 지금 영철 씨는 뭔가 더 물어보고, 왜냐면 영철 씨는 더 대화를 해서 내가 어디까지 맞춰갈 수지를 따져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순자가 웃으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냥 더 이상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거든. 입을 꽉 다물 때. 그래서 상대방이 해산물도 잘 먹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가리는 게 영철처럼 없다고 하면, 그렇다면 뭐 굳이 고기를 마음이 뜨지는 않았겠지만 뭐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게 마음이 떴어도 영철 성격상 바로 돌아서긴 어려울 수 있겠지. 그 순자 씨가 어쨌건 가가지고 채소도 먹을 수 있고 반찬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굳이 순자 씨를 위해서 다른 11명이 먹는데 고깃집 가가지고 된장찌개도 나오고 하는데 굳이 빠가사리탕을 먹으러 가야 되나? 그냥 고기 구우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된장찌개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나? 된장찌개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빠가사리탕을? 지금 11명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 시간에 프리미엄 매운탕을? 순자씨가 그래도 해산물도 먹을 수 있고 다른 반찬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계란말이 또 순자씨가 혼자서 해서 먹을 수 있고 재료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해산물을 먹을 수 있고 하지만 나는 고기를 먹는 와중에도 다른 반찬을 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야 되나? 근데 이게 결국 순자의 굳이는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식습관을 바꿔라. 굳이 안 바꿀 이유 없잖냐. 바꿔라. 그게 순자씨가 가지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철씨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 왜냐면 이거는 지금 알고 가야 그려지지. 그릴 거 아니에요. 같이 당장 어떻게 식단을 할지. 실은 영철 씨가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갔다면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강요를 안 한다고는 했는데 그럼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이랑 밥 먹을 때 그 식탁에 고기가 올라와도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솔직히. 내 아이들이 커나갈 때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 텐데 그때 식탁에 고기 올라와도 돼? 고기 반찬 줘도 돼? 같이 고기 구워 먹어도 돼? 순자는 안 된다잖아. 굳이잖아. 그래서 영철 씨가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먹는다 했을 때 그거를 나는 제육, 너는 순두부찌개 따로 먹는 건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순자 씨가 광수에게 지금 타격받은 게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는. 광수를 기대했는데 광수가 안 왔잖아. 실망했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안 좋을 거란 말이지. 그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이고 좀 날선 반응이 나오고 영철의 말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광수 씨가 순자에게 올 것처럼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광수가 그렇게 말했진 않았지만 순자가 그렇게 들리게 말을 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마음속에 긁혀있는 상태지. 그렇잖아도.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영철의 무슨 말이든 다 안 좋게 들리는 거지. 나는 제육, 너는 순두부찌개 따로 먹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것도 완전 괜찮다고는 안 된대. 사실 안 먹으면 좋긴 하지. 그러면 따로 먹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계속 거슬릴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죠. 왜냐면 이 사람과 식단을 똑같이 맞춰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서운할 테니까. 똑같이 맞춰줘야만 이 사람은 가장 평온한 상태. 그게 기본값이니까. 똑같이 식단을 맞춰주는 것이 기본값. 따로 먹는 거는 이 사람이 배려하는 거. 그거는 따로 먹는 입장에서도 배려거든요. 예를 들어서 둘이 가가지고 부대찌개 못 먹어. 물론 요즘에는 뭐 뚝배기 부대찌개 이런 것도 있지만 부대찌개 포기해야 돼. 그런 것도 배려거든. 1인식으로 나오는 것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따로 먹는 것도 실은 배려긴 배려입니다. 부대찌개는 보통 2인분 해가지고 냄비에다가 같이 끓여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시켜. 나는 핫도그 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또 그럴 거 아니야. 눈치 보인단 말이야. 채식주의자는 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는 안 했어. 꼭 먹을 수는 있는데 안 좋긴 하지. 안 먹으면 좋다는 거는 먹었을 때 마음속에 서운함이 조금씩 쌓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자의 기본값은 가장 좋은 평온한 상태는 같이 똑같은 걸 먹는 것이 순자의 기본값, 평온한 상태야. 그러면 같이 살고 365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계속 다른 걸 먹는다고 치면 계속 서운함이 쌓이겠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줘야 돼. 순자 씨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든 아니면 이 사람이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우리가 나는 제육볶음을 네 앞에서 먹어서 미안해 라는 것을 표현을 하든 그렇게 해서 순자 씨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본값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하면서 아 미안해 내가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따로 먹네 그래도 맛있게 먹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나 때문에 이렇게 매운탕 끓였네 아 고맙다 제작진들 고마워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자 씨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채식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난 이건 좀 안 좋긴 해. 네가 그거 안 먹었으면 좋긴 하겠어. 이런 사람이라면 순자 씨는 계속해서 평범한 식단과 이렇게 따로 먹는 상황에서 점점점 쌓이겠지. 이런 것들이 순자 씨가 가지는 모집단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고 해서 네 손에 피는 묻혀도 돼. 이거는 아니니까. 이 엄마가 찌개 2개 끓이면서 순자를 위해서 피를 안 묻힌 찌개와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고 있었군요. 엄마가 나 말고 다른 가족들 때문에 손에 피 묻히는 요리를 하고 있었네. 그리고 피가 빨간색이 아니라고 해도 혈액은 모든 동물에 다 있는데 그리고 소 눈이라고 했지만 인간의 눈이 이게 진화적으로 봤을 때 해파리의 광원을 흡수하는 거에서 왔다는 의견이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 가장 가까운 건 실은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는 해산물이잖아. 인간의 눈에 가장 가까운 존재는 먹어도 되고 소 눈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까지 내가 건드린 건 그런데 인간의 눈에 가장 가깝다기보다는 동물의 눈 자체의 시작, 빛을 흡수하는 거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피를 묻힌다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저거를 이제 피를 묻히는 행위 이게 막 꼭 피라는 게 어떤 동물에게만 존재하는 그 뭔가 육지에 사는 동물에게만 존재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피를 묻힌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런 거를 인간의 어떻게 보면 식생활 말 그대로 문화잖아요. 본인이 식습관은 문화라고 했잖아. 저거를 다른 사람의 문화 하다못해 지금 순자님을 위해서 찌개 2개 끓여주시는 어머니가 가지는 식생활의 문화를 피묻히는 행위라고 폄하식 해버렸잖아. 문화라며 본인 말대로 문화인데 왜 너의 손에 피묻히는 행위라고 그것을 비하해버리냐는 거지. 찌개를 2개씩 끓여주는 어머니의 그 문화를 식습관 문화를 피묻히는 행위 엄마는 손에 피 묻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나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대도 육류를 안 먹으면 좋긴 하지. 그러니까 이제 영철은 상대도 육류를 안 먹으면 좋긴 하지 이러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영숙 씨랑 고기 먹는 데이트 했었잖아요. 보니까 거의 막 흡입하더만 잘 먹더만 아주. 그리고 심지어 이게 평범한 직장인도 아니고 힘을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물론 뭐 꼭 고기를 먹어야만 힘을 쓴다 그거는 뭐 아니라는 연구가 있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다수는 아니지만 또 그런 걸로 또 반박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건 영철은 그동안에 자기 에너지원으로 썼던 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근데 닭 두 마리가 안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너도 먹지 마. 이거는 월권이지. 순자 씨도 얘기했어. 나도 이제 그 상대도 먹지 마 이렇게 안 하고 따로 먹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마음으로 불편하긴 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순두부, 상대는 제육볶음 이렇게 먹을 수는 있다는 거야. 순자는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마음은 불편하다. 굳이 내 앞에서 고기를 먹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조금 쌓이기는 하고, 상대가 뭐 전문직이면 넘어갈 수는 있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불편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 라고 하지만, 저렇게 서운함을 드러냈으니 순자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서운할 짓을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먹는 방향으로 가겠지. 선한 영향력이군요. 동물을 사랑하는 순자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채식에 감화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근데 순자 씨가 지금 저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 한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살려면 저런 질문 해야지. 저걸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무작정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영철 씨의 저런 질문이 순자 씨의 표현으로는 투박하다고 했지만, 저런 건 살면서 당연한 질문들이야. 순자 씨가 말하는 투박함은 일상을 얘기하거든요. 일상을 투박하다고 하면 어떡해. 저거야말로 맞춰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건 순자 씨는 딱 자기랑 맞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맞는 사람 만나도 문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 순자 씨는 손해보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순자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요즘 워낙 많죠. 영철의 이 질문 자체도 좀 순자 입장에서 근데 당황스러웠을 거야. 근데 이게 당황스럽다면 말 그대로 바식 떨고 맞춰주는 그런 남자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상대가 고기를 먹는 게 편하거나 난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관없지 않구나. 너랑 만나려면 내가 아예 너랑 식단을 똑같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영철 씨는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어라고 하긴 하지만 상관 있는 거지. 그러면 저게 계속 쌓일 거고, 그리고 그 쌓이는 게 티가 났을 때 상대는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갈 거고, 그러면 순자는 연막당했네 라고 오해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럼 네 마음 본심에는 조금 걸리는 게 있긴 있는 거야. 그치, 나는 동물이 안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긴 하니까. 모든 동물을 안 죽게 하려면 말 그대로 풀들이 남아나지 않는 생태계가 깨져버려요. 고래고기는 해산물이긴 하지. 해산물이긴 한데 고래는 하망과 돼지가 진화해서 된 동물이야. 그러니까 고래가 굉장히 특이한 동물인 게 그러니까 동물이 진화하면서 육지로 왔다가 다시 바다로 갔거든. 그래서 고래는 포유류예요. 고래는 굉장히 그래서 특이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고래가 상어나 이런 동물이랑 가깝지 않고요. 고래가 돼지인가 쥐랑 가까워. 악어는 굉장히 일찍부터 진화가 완성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일찍부터 진화가 완성된 동물 중에 베스트가 상어. 상어는 뭐 거의 고생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 거의 완벽했던 생물이야. 굉장히 완벽하게 진화가 거의 완성됐던 생물이 상어고, 악어도 꽤 빨리 완성됐었을걸? 상당히 그러니까 최적화된 상태가 빨리 끝난 거지. 악어는 파충류고. 식물도 겁나 잔인하죠. 그게 속도가 다를 뿐이지, 이게 좀 얘가 좀 키가 좀 작다. 그럼 키가 큰 애가 어때? 얘가 먹을 햇빛을 싹 가려서 얘는 말라 죽어요. 밑에 양분도 뿌리가 더, 이게 보통 위에가 크면 뿌리도 크거든요. 이게 그것도 거의 대비가 똑같단 말이야. 밑에서 싹 빨아들여 버려. 그래서 떨어뜨려서 심는 거잖아요, 나무를. 얘네가 그 서로 경쟁과 투쟁의 속도가 느리다 뿐이지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지만 어쨌건 뭐 순자의 이렇게 어리고 순수한 신념은 존중합니다.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우월하다기보다는 우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이미 만족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모순들에는 눈을 감을 수 있겠죠. 첫인상 당시 3표를 받은 순자. 그러면서 내가 첫인상 나도 3표 받았지. 물론 알지. 내가 귀엽게 생기고 한 거 알지. 근데 이 말은 내가 3표 받았지만 내 표가 줄어들 거다라는 거에 약간 자학이었죠. 이거는 내가 귀엽다라고 해서 자랑한 건 아니야. 내가 처음에 3표 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또 채식하고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한 표도 못 받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자학이거든. 근데 이 말을 했다는 건 영철의 채식에 관련된 디테일한 질문들이 순자 씨는 공격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순자 씨는 그 채식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해.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 그것 때문에 갈 때 한 표도 없을까봐 나도 걱정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긁혔어 지금 살짝.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채식 자체가 물론 불리할 수는 있어도 채식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채식주의자랑 다녀도 전혀 불편하지 않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이 사람이 다른 장점, 순자씨 밝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어필이 되면 절대
저게 첫인상 세표가 마지막에 빵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영철 씨만 해도 벌써 내 식단을 바꿔야지만 순자 씨는 그걸 기본값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순자가 남들에게 맞춰갈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 특별한 사람이 전혀 맞출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 누가 만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쨌건 영철 씨는 그래도 재밌고요. 그래서 순자 씨는 내가 생각해도 좀 귀여워. 그러니까 그런 걸 무기로 얼마든지 그 첫인상 세표를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에 실은 순자 씨가 만든 결과죠. 영철 씨가 농담을 이제 술 많이 마신 거 아니지. 이런 말에 순자 씨는 웃지만 순자 씨는 훨씬 더 다정하고 더 대우해주는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런 농담들 순자 씨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영철 씨는 그냥 재밌는 농담인데 순자 씨는 지금 그렇잖아도 채식으로 갖고 이 사람이 계속 나 긁었고 내 약 좀 건드렸는데 또 내가 귀엽다고 한 거 가지고도 저래? 지금 웃고 있지만 계속 쌓여가고 있어. 그래서 순자 씨 같은 분한테는 웃고 있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도 귀염귀염하니까 첫인상 선택을 많이 받을 거야. 근데 끝날 때는 아무도 선택 안 할 것 같아. 순자 주변 사람들이 순자에게 굉장히 다정한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팩트를 많이 날리네요. 순자님 직장에서도 이게 순자님은 좀 특별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다른 그런 특별함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직장을 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이런 걸 보면 순자 주변의 사람들은 순자 씨에게 빨간 약을 슬쩍슬쩍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순자 씨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배려하고 있는 거고 그 배려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순자 씨가 이제 남자친구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가 그동안 배려준 것도 몰랐어? 이제 친구들은 야 우리니까 만나주는 거야 라는 거지. 근데 이제 순자 씨는 저거를 아니라고 생각했지. 아니길 바랬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지금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 벌써 영철이 비판적으로 자기에게 말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영철이 여기서 하지 말고 순자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친구들 생각 틀렸어. 지금도 인기 많은데 나도 너 그렇게 좋은데 뭐 그런 말을 해야지. 영철 지금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해? 영철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못해. 빈말을 못하네. 그래서 이러고 있네. 순자 씨는 여기서도 또 이 반응도 긁혔을걸? 또 아니라고 안 하네? 내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아니라고 해야지. 안 해? 그 채식을 해도 그거는 문화인데 그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편협한 거지 라고 해야지. 그걸 안 해? 순자님 보면 눈치도 없고 공감도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채식의 불편한 점을 하나씩 알다 보면 상대가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래도 또 한편은 안 떠났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러니까 이게 채식이 본인에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내가 특별한 존재로서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본인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앞서 있는 우월한 도덕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또 만족감을 주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자꾸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특히나 이제 남자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데 본인이 나는 패스코 베지테리안이라고 말 그대로 그거는 약간 자랑처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가 질문을 하면 또 비난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 이런 게 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라고 자신의 고생을 어필하지만 그렇게 산전수전 겪어서 힘드셨겠어요. 뭐라고요? 참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살다 참 나는 그거를 나의 특별함을 어필하는데 나의 고난을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맥락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 물론 굉장히 다른 패턴 자체는 굉장히 다른데 심리적인 맥락은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죠. 본인이 더 사람들은 아직 생소하고 나는 사람들보다 먼저 알았다는 이런 것들이 나는 솔직히 본인 말대로 문화라며 문화인데 왜 아직 생소하니 그런 표현을 쓰냐고. 이런 것들이 나는 불편한 포인트야. 본인의 문화인 거 인정해요. 내가 지금 순자님이 가진 어떤 페스코 베지테리안이라는 그 자체의 모순을 난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에도 물론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신념을 지키는 건 나는 존중한다니까. 난 그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라고. 이런 표현들이 좀 그게 아쉽건 지금 여기서 말하면서도 앞뒤가 다른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 식습관은 문화라며. 문화인데 왜 아직 생소하고 막 그래. 본인은 근데 또 엄밀히 말해서 채식이고 페스코가 붙잖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영철 씨가 혼란스러울 거야 아마 이 앞에서도. 지금 영철에게 한편으로는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해. 이게 순자 웃음에 가려진 순자 씨의 다른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지. 같이 이제 순자 씨랑 가까워지는 관계라면. 여기서 순자 씨 말 듣고 영철 씨 어금니 또 꽉 깨물죠. 그러니까 영철 씨도 이게 좀 걱정되는 거야. 이게 순자 씨랑 잘 해가 나갈 수 있을까? 순자 씨가 분명히 좋거든요. 영철 씨는 이성적으로 좋아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또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다른데 이렇게 곁눈질을 하는 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지금 영철 씨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뭘 더 물어보고 싶지만 순자 씨가 좀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도 입을 다무는 거지. 그래서 결국 순자 씨는 내 채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결국 영철의 마음에 달린 문제라고 하는데 영철의 마음이 아니라 영철이 앞으로 인생을 바꿔야 돼요. 영식이나 순자나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그게 언급됐을 때 왜 물어봐요? 영식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거든요. 미방분 분석에서 얘기했거든요. 순자도 약간 지금 비슷한 마음이었을 수 있지. 왜 물어봐요? 그런 걸. 약간 그런 느낌.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었네. 영철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식습관에 대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서로 간극, 당연한 일상에서 간극. 영철이 생각했을 때 당연한 건 내가 제육볶음 먹고 상대가 다른 거 먹는 거 아무렇지 않아. 근데 상대는 내가 다른 것을 먹는 것을 불편해해. 그런 게 벌써 너무 다르죠. 채식의 삶이 저한테도 평범한 일상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철은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해 상대가. 그러면 고기 불판 놓고 영철은 뭐 보니까 뭐 최소 2인분부터 그냥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2인분 시켜갖고 먹고 앞에서는 계란찜, 된장찌개, 계란말이랑 된장찌개 뭐 아니면 거기다 냉면 나오기도 하니까 냉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여기서 고기 먹고 이러면 영철 입장에서는 괜찮아. 근데 순자는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코스 요리 같은 것도 어디 결혼식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코스 요리 같은 거 나오는 데는 먹기가 힘들겠구나. 거기는 보통 이제 설렁탕이나 스테이크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적으로 참 많이 어렵긴 하겠구나. 그러니까 순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순자 씨와 진짜 미래를 고민하는 괜찮은 남자들을 순자 씨가 자기도 모르게 밀어내고 있어요. 사기꾼이나 아니면 벌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꼬이기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순자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벌 볼 일 없는 대안이 없어서 어떤 것든지 다 수용하겠다는 하남자나 뭘 하남자는 표현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사람들 대안이 없어서 매달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식을 떠는 인간들 이나 아니면 의도가 있어서 다가오는 사람들 둘밖에 안 남아. 가식적이고 능글능글한 사람들 옥순왈 위험한 남자 진짜 앞뒤 똑같고 자기 자신에 자신감 있고 순자한테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그러면서도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은 앞에서 안 맞춰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해봐야 되나? 이게 공격이 아니야. 순자 씨는 그거를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니까 현실적인 대안이나 현실이 절충이 안 돼. 이러면 서로 그냥 말 그대로 꿈만 꾸는 얘기만 하다가 오는 거지. 영철이. 그리고 순자에 대한 호감도는 그대로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다. 이제 순자 씨도 광수가 없었다면 영철에게 조금 표현을 유하게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순자 씨도 영철에게 이제 궁금했던 점을 묻는데, 근데 이제 순자 씨가 뒤에서 서로라고 말하는 거나 영식에게 기독교 얘기를 꺼내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영식 씨가 그 자리에서 좀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은퇴 당한다라는 표현을 영철 씨가 하기는 했거든요. 별거 없고 성적 안 나오면 은퇴해요. 라고 하기는 했는데 물론 이 사람이 은퇴 당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너 은퇴 당할 건데 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좀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내일이니까 내가 은퇴 당한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지만 너 근데 은퇴 당하면 뭐 할래? 라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좀 무례한 게 아닌가? 사실 언제가 될지를 본인도 잘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 정도 커리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뭐라도 하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다니면서 국대 거기서 상비군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국가대표는 진짜 무시당할 급이 아닌데 물론 저도 운동선수를 많이 알진 못하지만 운동선수 친구들 보면은 좋게 말하면 시원시원한 성격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성격이 단순한 친구들도 많고 그렇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성향의 차이고 그리고 어쨌건 자기 분야에서 1%인 사람한테
뭐 은퇴 당한다는 표현은 이게 국대니까 국대 자신감에서 나 은퇴 당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진짜 그게 일반인이 너 당하면 뭐 할래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국대한테 할 소리는 아니야. 국대니까 그 자신감이 넘치니까 당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은퇴하는 게 운동선수의 숙명. 아 근데 그건 그렇지. 어쨌건 인생의 스테이지 2가 빨리 열리는 건 사실이죠. 빨리 열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순자 씨는 너무 편협한 게 아닌가?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이 그만큼 노력한 건 알겠지만 본인의 노력만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좁은 시야에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이제 체육센터를 어느 지역에 차리고 싶냐. 순자 씨가 보기에는 부족하게 느낄 수 있겠죠. 순자 씨는 어쨌건 뭐 안정적인 걸 뭐 바라니까. 근데 영철 씨는 지금 동탄에 자가도 있다며. 거기 월세도 받고 있는데 큰 욕심 안 내고 하면 뭐 월세 받으면서 체육관 근처에 이렇게 작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기서 건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순자가 자기 어필해야지 하하하 하고 웃어버리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교만했다고 생각해 이거는. 영철이 어필이 아니라 은퇴 당한다가 겸손의 표현이었고 어디든 나는 남들보단 잘할 자신이 있어라는 거를 자기 어필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너 나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말 이제 하는 거잖아 라고 폄하해버리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영철 씨가 순자 씨의 말에 대답을 하려고 저 말을 하는 건데 지역을 말하는 건데 저거를 자기 어필이라고 너 나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그렇게 딱 입장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무례한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공무원 좋은 직업인 거 알아요. 지금 국가대표 입장에서 제2의 삶을 설계하는 그 과정이 지금 8급? 어쨌든 공무원에게 그게 어필할 급인가? 자랑할 급이면 몰라도 어필할 급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순자 씨는 나한테 어필하는 중이잖아 라고 그렇게 딱 프레임 씌우는 게 너무 이거는 오만스러운 게 아닌가. 그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호가 지금 그 뭐야 그 웰리스를 추구하는 개발자 그것도 대단한 거죠. 수의사도 대단한 거지. 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어필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 좀 안타까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영철 씨 잠바를 입죠. 상대의 안정적인 조건보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철은 지금 본인이 최고 수준에 올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2의 삶을 설계하는 게 좀 빠를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지금 본인이 선수 생활을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갈지 어떤 인맥이 생길지 그거에 따라서 본인 삶이 굉장히 달라질 거야. 그리고 지금 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마치고 박사를 하는 동안도 뭔가 이 선수 생활을 유지하면서 수입이 있을 수 있다면 박사까지 따면 예를 들어서 뭐 교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루트가 많아지고 또 박사를 하게 되면 또 교수가 끌어주는 또 라인도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지. 그러니까 순자가 생각하는 그런 뭐 불안정하고 너의 막 그 지금 다마스 끌고 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을 받을 만큼은 아니죠. 뭐 어필해야지 뭐 이렇게 말을 들을 만큼 지금 영철 씨가 막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야. 실은 이쪽 분야에서 국가대표입니다 하면 끝나. 실은 어필은 끝났어. 저거 자기 어필해야지 허허 하는 것도 실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죠. 근데 보면은 순자 씨가 은근히 공격적인 면들이 자주 나타나. 광수도 불안정한 건 마찬가지지. 스타트업에서 C레벨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영철이 이제 자기가 겸손하려고 은퇴 당함이라는 거에 이제 진짜 은퇴 당하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은퇴 당하면 이제 길바닥에 나앉는 줄 알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철이는 끝까지 이제 겸손하게 말을 하니까 순자 씨는 진짜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필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영철이 겸손하게 말하니까 진짜 가진 게 없는 사람처럼 보여버렸어. 이게 삶은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을 때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이건 반대로 상대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래. 그럼 만약 영철 같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래 그만둬. 뭐 또 새로운 거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안정적이지 않을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 조건이나 이런 것보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자신감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벌써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긁혀버려. 그래서 너처럼 느끼는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나 이게 한 사람이라도 안정적이어야 이제 상호 보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경제적인 거를 더 생각한다가 아니라 안정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은 보완. 맞죠? 순자 말이 그거 맞았잖아. 내가 안정적인 사람을 원한다는 게 결국 그 안정이 그러면 뭐 정서적인 안정 아니었잖아요. 경제적인 안정을 말한 거 맞잖아. 근데 그거 얘기했다고 긁혀버리면 어떡해. 순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긁혔어.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금전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게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 씨는 지금 제가 긁혀가지고 뭐 은퇴당한다 이런 표현으로 했지만 지금 저기에서 또 기분이 상했죠. 오늘 서로 의문이었던 걸 얘기한 거고 영철도 그거를 답을 한 거죠. 자기는 그냥 자신 있다라고 한 거고. 근데 순자 씨는 영철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자 씨한테는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는 게 되게 먹혔을 거야. 영철이 차라리 여기에서 국대 한번 하면 실은 세계적인 거고 그렇게 하면서 뭐 보통 내 선배들 중에 이제 잘 나가는 선배들 몇 명 해가지고 나랑 순위 거의 비슷했던 사람은 체육관 차리고 한 달에 한 3천 벌어. 보통 그래. 그리고 이번에 교수로 간 분도 있고 이게 석사 마치면 가게 되는 확률도 높고 그래서 교수 그리고 뭐 한 달에 3천 이런 거 이렇게 두 단어만 딱 때려 박아주면 실은 순자 씨는 거기서 그래 하고 넘어갔을 거거든. 근데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광수였다면 다르게 대답을 했겠죠. 그러면 무조건 전문직에 갔지. 그러니까 지금 전문직들이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줄을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줄 서 있는 전문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도 최소한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뭐 정서가 안 중요하대? 그런 거죠. 이제 순자 씨는 이게 전문직을 만나는 그런 공무원 이란 말이에요. 안전지향적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요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자 씨는 이제 그건 억울하긴 했을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라 그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지. 영철이 그걸 긁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영철은 자기 가치관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순자 씨가 여기서 그렇게 막 내가 전문적으로 갔지 하면서 막 긁혀서 말할 게 아니라 그렇긴 한데 뭔가 그럼 인생의 루트가 어떤 게 있는 거야? 나는 그 인생에 어떤 길이 있는지가 궁금해. 라고 다시 물어보면 돼. 근데 여기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고 공격을 해버리는 이런 게 이제 대화에서 문제인 거지. 그러면 순자 씨랑 대화할 때는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이를 악물고요. 그래서 영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가 궁금했다. 내가 그렇게 경제 따지면 전무직한테 갔지. 그것보다 이제 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내가 더 세련되게 못 물어보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순자 씨가 굉장히 이런 걸로도 기분이 상해버리는 분이다 보니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나랑 의견이 다르면 근데가 쭉쭉쭉 나오는 거죠. 내가 채식을 하니까 내 앞에서 너도 채식에 맞춰. 물론 상관없어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긁히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자 씨 웃는 얼굴, 웃는 순자 씨랑 함께 있을 때 그 웃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순자 씨에게 크게 혼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지금 서로 기분이 상한 줄 알아. 영철은 딱히 그렇게 기분 상하지 않았거든요. 영철은 뭐 그렇게까지 거슬려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혼자 긁히고 혼자 지금 또 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센서티브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투박이지. 순자 씨가 지금 뭐에 긁혔는지, 뭐 때문에 기분 상했고, 뭐 때문에 지금 공격에 나가고 있는지를 영철 씨는 지금 모른단 말이야. 서로 괜찮아 하면서 서로 영린을 건드린 느낌. 서로라는 걸 두 번 강조하거든. 상대도 그랬고 상대가 내 영린을 건드렸어. 나도 그 사람 영린 건드려서 그 사람도 나처럼 발끈한 걸 거야. 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하면서 서로 영린을 건드린 느낌. 본인이 건드려졌겠지. 본인이 채식 건드려졌고 뒤에서 순자님 표현대로 속물, 채식과 속물이라는 본인의 영린이 건드려진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또 웃죠. 왜 웃어? 건드렸다면서? 상대는 안 건드려졌어. 그래서 은퇴 시기와 관련된 질문을 그러니까 조금 속상했던 거는 은퇴 시기와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저를 좀 속물처럼 보는 게 아닌가? 제가 느끼기에는 속물처럼 보는 게 아닌가? 영철은 그렇게 안 느꼈을 수도 있으면 속상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영철이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하니까 영철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잖아. 그렇다면 왜 그게 속물처럼 보인다고 느꼈을까?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렵겠지. 그리고 영철의 그런 말을 보면서 본인이 상대적으로 비교됐겠지, 순간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만큼 보여줬는데 이것 좀 물어봤다고 나한테 그래?
라고 제가 좀 서운한 걸 수도 있어요. 뭘 그랬는데? 영철 씨는 진짜 맞춰보려고 물어본 거고 속물 취급한 거 아니에요. 본인의 그냥 얘기를 한 거야. 자기는 언제든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든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 있어서 안정감 이렇게 쭉 가는 공무원 같은 그런 편안하고 안정감은 없을 수 있지만 물론 일이 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이 이렇게 잘릴 마음이 없다는 거지. 순자님 말대로 어필한 거야. 뭐 상대의 조건 따질 수 있지? 이게 자신의 어떤 도덕적 우월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속물이라는 평가를 듣기는 싫어. 조건은 보고 싶어. 왜? 조건 좀 본다고 속물이야? 상대 조건 볼 수 있고 상대가 예를 들어서 연봉 얼마인지 궁금할 수 있고 근데 순자 씨는 자기를 굉장히 도덕적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싶어 하니 본인은 속물이 아니고 싶은 거야. 본인은 굉장히 모순 안에서 본인의 도덕적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다 보니 그게 뭔가 현실적인 디테일한 얘기가 들어가면 공격받는다고 생각해버려. 모순이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자 씨는 조금 슬픈 표정이고요. 이제 순자 씨는 근데 나는 솔로 출연을 하기를 한편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좀 본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타인에게 맞춰가는 부분을 좀만 연습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순자 씨는 인기가 많을 사람이거든요. 순자도 영철에게서 간극을 느낀 가운데 이 이후로 순자는 광수랑 또 대화를 하고 고마워 하면서 또 광수에게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대화의 편안함은 영철보다 광수다. 이건 실은 무덤 파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영철이 맞춰주고 싶어서 그 정도를 물어본 거야. 광수는 안 물어봐도 돼. 어차피 광수는 자기가 맞춤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영철님이 이해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광수님에 비해 조금 더 질문이 투박해. 당연하죠. 현실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현학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물어보나? 그래서 같이 닭볶음탕 먹을 때 너는 감자랑 당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 안 했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지. 이렇게 들었으니까 서로 영리를 건드렸다고 말을 하는 거지. 저렇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순자는 그게 저게 기억에 남은 거야 지금. 같이 닭볶음탕 먹을 때 너는 감자랑 당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여기 순자는 영철이 이렇게 거의 이제 기억 속에 남아버린 거야. 그렇게 말 안 했거든. 기억 왜곡이야 지금. 영철과 대화할 때 섬세함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순자 씨는 느꼈고 그래서 대화할 때 섬세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설렘으로 갈 수 있는 쪽은 광수가 섬세하게 본인의 감정을 100% 드러내지 않고 순자가 원하는 말, 원하는 단어들로 싹싹싹 배치하고 그래서 순자 씨가 그날 심야 데이트 때도 자기를 선택할 거라고 착각했잖아. 본인을 헷갈리게 하는 남자잖아요. 광수 씨는 섬세해. 순자님 표현대로 영철처럼 투박하지 않아. 이렇게 딱 단어를 얘기해서 선명하게 딱 눈에 그려지는 거를 서로 교류해. 근데 광수는 순자랑 데이트할 때도 마치 순자를 선택한 것처럼 추상적으로 얘기해. 그게 순자 씨가 말하는 섬세함인데 그거에 지금 본인은 그 섬세함을 뚫고 상대의 생각을 읽을 만한 그 정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거 순자 씨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광수님을 선택을 하고 다음 주에 남자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자 선택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광수와 영식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참에 옥순 6대 0 한번 보자. 그리고 순자는 무려 3표. 하지만 순자 씨가 좀 3표보다는 적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남자들이 1순위를 고른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에 과연 이제 순자 씨가 몇 표를 받았길래 1순위를 고른 게 아닌가 보다라고 또 저렇게 당당한 말씀을 하셨을지 한번 두고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순자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